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로 온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2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화점이란 자연발화처럼 느린 열축적에 의한 발화가 아니죠. 순간 발화하는 온도다. 순간 발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점화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에 의해,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얘기한다. 오케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놨다, 그치? 연소점이란 연소 시 필요한 온도다. 외부 에너지를 제거해도 발열 반응의 연소열에 의해 미반응 부분의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아직 반응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지속에 대한 거네요. 따라서 자력에 의해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데, 인화점보다 5도에서 몇 도? 한 10도 정도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발화점이란, 그죠? 가연성 혼합 기체에서 열 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한다. 즉 방열 속도가 발열 속도보다 크다.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야. 뭐가 너무 큰 거야, 이러면. 방출이 너무 큰 거죠. 방출이 크면 얘가 잘 안 되죠. 뭐가 잘 안 돼요? 열 축적이 잘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열이 축적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반대로 돼야 뒤에 것까지 다 맞게 되는 거거든. 온도의 순서를 표현하면 인연발화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이다. 3번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인연발화는 원래 우리가 풀었던 거고, 그죠? 원래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다음 중 연소점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연소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저 온도다. 1번, 점화원이 존재할 때 최초의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는 연소점이 아니고 뭐예요? 얘는 인화점이죠, 그죠? 시작이니까요. 2번, 물질이 공기 중에서 가열되었을 때 점화원 없이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최저 온도는 지금 점화원 없이죠. 연소점이 아니고 뭐예요? 발화점이죠. 발화점. 3번, 가연성 액체나 고체를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소가 된다? 이거 뭐에 대한 겁니까? 연소점에 대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번째, 연소 한계 곡선에서 우리가 이 포화증기합선이죠. 요게 이제 하한계고 요게 상한계예요. 포화증기합선과 요 하한계가 닿는 부분, 요 지점에서 온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인화점이라고 얘기하죠. 인화점. 맞습니까? 그래서 옳은 게 몇 번이다? 일단 3번이다. 옳은 게 3번이다라는 거. 다음 4번.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얘기하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있었죠. 기억번,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탄소세의 길이가 옆으로 길어질수록 발화점은 낮아지죠. 가연물의 산소 농도가 크고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낮아지죠. 점화 에너지가 클수록, 점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클수록이 아니고 어떨수록?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연절도율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야?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지, 그치?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이걸 맞고요. 미음번, 금속 자체의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그죠? 근데 이게 높을수록이 아니고 어떻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낮을수록, 그죠? 또는 금속의 발화점은 높아진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금속 자체잖아요. 그럼 금속 자체 같은 경우는 이 금속에 열이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불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열 전도율이 크대요. 그럼 열 전도율이 크면 얘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니까 발화점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접촉 금속이라는 게 있고, 그죠? 여기 불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접촉 금속에서의 열 전도율은 얘가 크면, 이건 접촉 금속이니까요.
얘한테 열을 잘 주는 거죠. 그럼 얘의 발화점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연물 자체, 이 금속을 그냥 가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가연물 자체, 금속 가연물 자체의 열 전도율이 높으면 잘 안 타는 거죠. 그 금속이. 그죠? 그러니까 금속의 발화점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더라? 높아지더라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리을이 맞는 보기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의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번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산소의 농도나 친화력이 클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탄소의 길이가 짧을수록이 아니고 클수록 길수록 그쵸? 발화점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6번 인화점과 발화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보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인화점은 인화성 액체의 위험성 기준이 되죠. 인화성 액체 사류죠. 사류.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 발화를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 같은 경우는 점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최초로 시작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발화점은 발열량과 열 전도율이 클 때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 열 축적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높아지는 거죠. 고체 가연물의 발화점은 가열된 용기의 유량, 그죠? 공기 유량, 그리고 가열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옆에 있고 걔네들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면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가열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발화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높게 나타나죠. 너무 쉽다. 그지? 너무 쉽다. 제가 상이라고 해놨던 이유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 리은, 리을이다. 기억, 리은, 리을이다. 그죠? 다음 7번. 발화 시간과 발화 지연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발화 시간은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얘기한다. 열용량, 열 관성이 클수록 발화 시간은 길어진다. 그래서 열 관성이 크다라는 건 열용량은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많이. 열 관성은 뭐예요? 어떤 성질이 변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즉 내가 집에서 누워 있으면 계속 누워 있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 관성을 그러니까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물체가 다 그래요. 내가 그냥 처음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 있을 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열 관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열을 준다고 해도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발화 지연 시간은 발화 온도에 의존한다. 발화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발화 온도는 이게 높아진다. 이 발화 온도가 아까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발화 지연 시간은 가연성 혼합기체를 실제 태우는 데 필요한 실제 시간, 그러니까 태우는 데니까 가연성 혼합기가 탔다라는 건 거기서 이제 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실제 불이 붙을 때까지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그냥 거기가 이제 발화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발화점에 도달을 하면 거기서 가연성 혼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불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실제로 불이 붙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8번. 연소 한계곡선을 표현한 그림이다. A에서 C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자, 찾아보십시오. 이거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얘 이름이 뭐다? 인화점. 그죠? 요게 이름이 뭐였어요? AIT. 발화점이었죠. 영어로 AIT. 발화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최고 연소 속도 농도 아래에 또는 여기하고 비슷하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항상 CST를 표현한다 그랬죠? CST.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화학양론 조성비. 다음 9번.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모두 고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번 가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온동이 증가하죠. 반응성도 활발해지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2배로 증가가 되고 폭발 범위도 온도 상승에 따라 확대가 되죠. 그죠?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니은번. 압력이 상승하면 내가 누르면 분자 간 거리가 짧아지죠. 그래서 충돌 횟수도 많아지고 연소 범위 넓어지죠. 단
이산화탄소는 좁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뭐예요? 일산화탄소죠. 맞습니까? 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연소 범위 넓어지죠. 하한계보단 일반적으로 상한계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 불활성 가스를 투입하면 하한계는 약간 변하고 이것도 상한계가 크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소 범위가 얘는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좁아진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갔을 때 이렇게 있다 그랬죠. 영양 요소들이 우리 이론 책에 가보면 산불난 PT다. 산소, 불활성 기체, 난류,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참고 내용에 갔을 때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 있죠? 이 내용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10번 일기압 상온에서 가연성 가스 연소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그냥 제가 대표 그냥 우리가 가스 연소 범위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수소, 수사치료, 메탄, 메오15, 그죠? 암모니아 1528 들어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얼마였어요? 1274였죠. 1274. 맞습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이걸 주는 게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게 트렌드긴 하지만 11번 폭발 범위,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하고.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면 1번에 가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이 증가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아레니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10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반응이 2배가 증가한다라는 걸. 이게 3배라고 했잖아요. 3배도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법칙, 아레니우스 법칙에서는 얘를 2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해설에 제가 넣어놨죠. 알고 계셔야 될 꼭.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아세틸렌이죠. 그죠?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31 정도로 큰 편이죠. 대신에 이제 연소 범위와 위험도가 무조건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건 아니다. 높을 수는 있지만 1등이 아세틸렌이지만 위험도는 이산화탄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감소하죠.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 열의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지죠. 그래야 열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연소 범위가 넓어지고 연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내용에 가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상승할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아레니우스 법칙에 가보면 온도가 기체 분자량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운동 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2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낮을 때는 방열이 너무 많은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험식에 의해 100도 상승하면 연소 상한계가 플러스 8, 마이너스 8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넓어진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감소하고 기체는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반응하는데 온도가 오르면 분자간 운동이 활발해지고 충돌 횟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12번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찾아보십시오. 여기 계속 연소 범위 영향 문제예요. 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간 유효 충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하한계가 낮아지고 상한계가 증가하여 넓어진다.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반응 속도가 2배로 증가가 되게 되며 폭발 온도 범위도 온도 상승에 따라 상승하는데 이를 아레니우스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축소되어 분자 간 충돌 에너지가 작아져 화염의 전달이 용이하며 연소 범위가 작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죠? 예외로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넓어지면 상한계가 높아지면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축소된다 그랬죠. 그죠? 짧아진다 그랬죠. 그럼 분자 간의 충돌 에너지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럼 화염 전달이 용이해지면서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예외로 일산화탄소는 이게 특이하다 그랬어요.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상한계가 낮아지면서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특이한 겁니다. 얘만 특이한 거죠. 그죠? 일산화탄소만. 활성화 가스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연소 범위는 더더욱 좁아지게 되어 있다. 활성화 가스인데 왜 좁아져? 넓어지지.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거. 자, 존스 공식에 의해서 연소 하한계를 구하고 싶다. 그 공식에 해당되는 것은, 자, 존스 정도는 제가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하한계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얘를 알아야 돼. 예. CST. 그래서 CST에다가 제가 몇 배를 하면 된다 그랬어요? 0.55배. CST가 화학양론 조성비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식 정도, 식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다. 존스 공식. 그래서 얘가 상한계는 잘 안 써요. 잘 안 맞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한계가 3.5배고 하한계가 지금 0.5배, 0.55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하한계 쪽에서 많이 쓴대요. 근데 상한계 쪽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연소가스의 위험도를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그때는 이제 A, B, C, D 가스로 나왔고 연소범위 다 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우리가 배우는 가스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좀 멈추시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저는 그냥 답 체크하겠습니다. 기억, 디귿, 그죠? 그리고 리을, 니은 순으로 나타난다.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멈추고 할 수 있죠. 손가락 클릭하실 수 있죠? 멈춰서 풀어보시고 2번이 나오는지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계산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15번. 메탄 40%, 부탄 50%, 질소 10%의 혼합가스 연소 하한계를 르샤틀리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메탄 4, 부탄 10, 질소 10으로 가정을 하는데, 자, 질소는 있어도 없는 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전체 가연성 가스 농도를 우리는 90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 제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죠. 전체가 다 가연성 가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4분의 40 플러스 10분의 50. 그죠? 해서 계산기 눌렀을 때 여기 6%가 나온다. 우리 계산기 없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맨날 하루에 막 강의를 막 자격증 했다가 공무원 했다가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할 때, 자격증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계산기 눌러보세요 라는 말. 이게 배어 있는 거야, 입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16번.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에 산소가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다. 자, 얘 이름이 뭐예요? CST죠. 그래서 연연공이다, 연연공. 그죠? 연연공, 연연공. 연연공, 연료몰수, 공기몰. 제가 식 정도는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학양론 조석비는 정의는 꼭 알아야 돼.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에 산소가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연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를 우리가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럼 메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 연연공이다라고 했는데 연료가 가연물이거든요. 그럼 메탄은 1, 메테인은 1, 공기 몰수는 산소 몰수를 0.21로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잘 타는 농도를 알 수 있대요. 이렇게 9.5% 정도. 가연성 혼합기 농도가 이 정도 됐을 때 잘 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대요. 프로판도 마찬가지로 해보는 거죠. 그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 번씩 아마 해드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게 메탄이나 프로판 말고도 에탄이나 또는 에테인이죠. 그죠? 프로판, 프로페인, 부탄, 부테인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것이나 다 구할 수 있더라. 다음 17번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연소 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1번 가연성 가스의 함유량이 많은데 왜 연소 속도가 느려집니까? 빨라지죠. 그죠? 연소 속도는 화염 확산 내에서 연료가 소모되는 속도, 이건 맞아요. 연료가 소모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연료가 소모되는 속도는 연료 질량 또는 무게가 감소하는 속도로도 표현을, 너무 정확하다. 그지?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죠. 연소 속도나 화재 시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산소량이 아니고 연료의 양이죠. 맞습니까? 또는 연료의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이게 연소 속도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거 최근에도 이걸로 나왔죠. 그 영양인자. 온도 압력이 높으면 연소 속도 빨라진다. 가연성 가스가 많을수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활성 가스가 증가하면 연소 속도 감소한다.
그리고 촉매를 넣으면 첨가시 증가하죠, 당연히. 맞습니까? 그리고 산소 더 넣어주면 당연히 연소속도 빨라질 거고요. 뭐 그런 개념. 그래서 가염물이 타기 쉬운 조건 같은 거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18번째. 자, 이것도 우리 예전에 했었죠.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럼 기억번. 미연소가스의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커진다. 그러니까 미연소가스라는 건 아직 타지 않는 가스죠. 그죠? 내가 여기 불이 났는데 주변에 미연소가스가 있대. 그럼 이 미연소가스가 열 전도율이 높아야만 옆쪽으로 확산을 빨리 시킨다 그랬죠. 연소 속도니까 내가 옆으로 조금 더 빨리 또는 옆에 공간으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 확산을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미연소가스의 비열이 낮을수록 열용량이 낮아진다. 비열과 열용량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낮을수록 그죠? 열용량이 작아져 연소 속도는 커진다. 오케이. 쉽게 온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 얘기가 있고를. 미연소가스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죠? 밀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걔를 데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기체가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걔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죠? 주변에 산소 공기가 많을수록 연소 속도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책에다가 연소 속도 영향 요소를 다 정리해 놨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이것도 꼭 보세요 하셨죠? 요 내용도 미연소가스에 대한 것도 꼭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19번. 화염 속도 및 화염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앞쪽에서 우리가 했죠. 그죠? 화염 속도와 화염 전파에 대한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해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화염 속도라는 게 뭐고 화염 전파가 뭔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화염이 옆으로 나가는 속도, 화염이 전파해 나가는 속도. 그럼 1번에 가보면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이동하는 현상을 화염 전파라고 하고 이 경우 화염이 전파해 가는 속도를 화염 속도라고 얘기하죠. 화염 속도는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연소 속도의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 그랬지. 그치? 맞습니까? 근데 나머지 보기가 좀 다른 거죠, 지금. 화염면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미연소 가스는 이미 연소에 의해 발생한 연소 가스의 열 팽창 때문에 전방으로 밀려간다. 화염은 이동하고 있는 미연소 가스 속을 전파해서 나가게 된다. 연소한 가스와 미연소 가스의 경계면에서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고온에 강한 빛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화염이라고 얘기한다. 제가 예전에 요 정도, 화염 속도는 요 정도, 그리고 식은 꼭 알고 계십시오 하셨죠? 연소 속도의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와 화염 속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또 보시면서 저하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20번.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의 정의는 가연성 가스 및 공기와의 혼합가스의 점화원으로 점화 시에 발화가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작은 애일수록 불이 잘 붙는다 그랬죠. 그죠? 최소 발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 온도나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지죠. 여러분들 CST일 때 MI는 어떻게 돼요? 최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으면 불이 잘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컨덴서 용량을 가지고 전압을 가지고 약간 최소 발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공식을 그냥 문제로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린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영양 요소에 갔을 때 쭉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MI 작아지죠. 압력이 상승하면 MI 작아지죠. 그죠? 농도가 높으면 MI 작아지죠. 열 전도율이 낮으면 MI 작아지죠. 가연성 가스 조성이 CST일 때 MI 최저가 되죠. 연소 속도가 커질수록 MI가 작아진다. 자, 여기 참고에 가보면 소염거리 내에서는 MI가 최대가 된대. 이 소염거리가 뭐냐면 불꽃이 붙을 수 없는 거리거든요. 이 소염거리. 불꽃이 소멸되는 거리. 즉 이 안쪽에서는 아무리 에너지를 주더라도
불이 붙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염거리라고 얘기해요. 요게 이제 뒤에 갔을 때 제가 폭발 쪽에 갔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MI의 영향 요소로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21번. 연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열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열에 대한 관성의 법칙으로, 그죠? 관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처음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즉, 내가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은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전도, 밀도, 비열의 곱시라 고체 물질의 변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치? 내가 처음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특성값을 우리가 열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기억번이 맞는 얘기죠. 기억번이 맞는 얘기죠. 2번, 니은번이죠. 열 관성이 큰 물질은 발화가 늦어져 상태 변화가 늦고 상태 변화 후에는 화재 확대가 빨라 소화가 어려운 화재를 얘기한다. 그러면 열 관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화가 늦어진다라는 거고 상태 변화도 늦다라는 겁니다. 상태 변화 후에는 한번 화재 확대가 정말 빠르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 붙이기는 어려우나 얘가 한 번 붙으면 미친 듯이 타는 물질들을 우리가 열 관성이 큰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만 느린 것뿐이야. 처음에 얘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싫잖아.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요즘은 더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지방 강의를 나가요.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는 날이 이제 대구 갈 때. 그때 한 5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는요.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5시에. 춥잖아. 새벽에 또. 추우니까 이게 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려고 하면 막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오면 9시쯤 되거든요. 저녁. 그냥 끝까지 그냥 달려야지 뭐 어떡해. 일단 일어났는데. 그죠? 뭐 그것과 이제 맞는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이구. 자, 디귿번 보세요. 내장재 선전 시 열 관성이 작고 열 전도율이 큰 내장재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이죠. 선정하게 되면 초기 발화 시간을 늦출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내장재를 선정을 할 때 열 관성이 작은 게 좋을까요? 아니죠. 잘 안 타는 게 좋은 거니까 큰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열 전도율은 크면 좋죠. 굳이 이거를 내장재 안쪽에다가 내가 얘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큰이니까 빨리빨리 옆으로 빠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 실에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까? 불이 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기 발화 시간을 늦추려면 열 관성이 작은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큰 애를 써야죠. 그죠? 큰 애를 써야죠. 자, 그리고 열 관성이 작으면 발화 시간이 빠르고 열 관성이 크면 발화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여기 얘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죠. 열에 대한 관성의 법칙, 전도, 밀도, 비열의 곱으로 나타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K로우C라고 해가지고 전도도 곱하기 밀도 곱하기 비열을 하면 관성이 나온대. K로우C. 그냥 밑줄 정도 쳐주십시오. K로우C. 자, MOC가 가장 작은 물질은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필요한 산소 몰수를 알아야죠. 자,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이에요? 3이죠, 3. 맞습니까? 그래서 산소 몰수가 3이죠.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1.5죠, 1.5. 지금은 제가 2몰 기준으로 넣어놨지만 결국 1몰 기준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판이 얼마입니까? 2.1이죠, 2.1. 산소가 5죠, 5. 메탄은 얼마예요? 2죠, 2. 그래서 이거를 곱해가는 거죠. 이것도 잠깐 여러분들 정지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가장 작은 물질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9%죠.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MOC죠, MOC. 맞죠?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 제가 열 방출 속도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연소 이론에 갔을 때 중요한 내용인데 소방학개론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셨죠? 가연물에서 열이 얼마나 방출되는지에 대한 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속도 구할 때 지금 여기가 보면 HR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가연물에서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시간당 우리가 에너지, 시간당 열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R이라고 얘기해요. 자, 단위가 킬로와트래요. 그죠? 그럼 HR은 우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연소열에다가 연소 속도라는 걸 곱하고요. 또는 연소 유속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면적을 곱합니다. 면적.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연소열이 지금 50이래요. 연소 유속이 100이래요. 그죠? 면적이 1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그 가연물은 1kg당 열을 50kg 정도 가지고 있대. 50kg 줄 정도. 맞습니까? 근데 걔가 1kg이 탈 때 우리가 실제로 1kg이 아니고 우리가 1초, 그죠? 그리고 그 면적이 탈 때 한 100kg 정도의 어떻게 보면 속도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워지는 거죠. 곱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면적이 나와요. 1m 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얘를 곱해주는 겁니다. 뒤에다가. 5000. 그러니까 이거는 3개를 곱하기만 하시면 돼. 아셨죠? 곱하기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뭐 기화되는 면적이다 또는 뭐 타는 면적이겠죠. 타는 면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방출 속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냥 키로기 때문에 여기가 키로줄이기 때문에 그냥 키로로 바로 나와요. 그냥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50 곱하기 100 곱하기 1. 근데 만일 여기 또 효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효율은 그냥 뒤에다 곱해주기만 하시면 돼요. 연소열이 실제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50%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분출률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은 뒤에다가 곱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니까. 자, 됐죠? 그리고 다음 연소 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1번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열용량이 클수록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그죠? 그래서 열용량이 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또는 비열이라고 얘기하죠. 비열이나 열용량이 큰 물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물질로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 확산율이란 고체 열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이면까지 온도가 전달되는 비율이다. 즉 면과 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이 될 때, 그죠? 온도가 얼마나 몇 프로가 전달이 되는지. 그럼 열 확산율이 높다라는 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때일수록 열 전도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 관성이란 주위 온도 변화에도 원래 열적 상태,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열 관성이 크면 방열이 커진다. 그죠? 열 축적이 쉽지 않고 발화가 길어지죠. 발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 고체 연료가 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발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발화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소 농도이며 산소 농도가 적정 농도에 도달했는지가 발화 시간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산소 농도가 적정 농도에 도달하는지가 발화 시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발화 여부의 중요한 요소는 산소 농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래요. 온도. 맞죠? 그리고 이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 해설에 넣어놨죠. 그죠? 자, 그리고 25번 프로판이 완전 연소한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판의 MOC를 계산을 해라. 자, 존스식을 이용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CST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CST를 프로판을 가지고 구하면 프로판은 5몰이 필요하죠. 산소가. 그러면 1 플러스 5에 0.21 해주시고 1 곱하기 100. 이게 한 4.03% 정도 나와요. 먼저 얘부터 구하셔야 돼. CST. 왜냐면 존스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존스 공식은 CST에 0.55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몇이 나와요? 2.22가 하한계로 나오는 거야. 지금 뭐가 나온다고? 하한계. 이게 존스 공식을 통해서 하한계를 구한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고. 지금 뭐를 구하래? MOC.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해요? 산소 몰수 곱하는 거죠. 아, 맞잖아요. 그럼 프로판 같은 경우는 산소 몰수가 5몰이죠. 5몰. 하면 이게 몇 프로? 11.1%. 이런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죠. 그죠?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같이 보십시오. 이런 문제.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이제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